4강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제 정상에서 통상 전략의 주안점은 확고한 동맹과 신뢰관계에 기반을 둔 외교, 그리고 수익의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은 한국의 가장 오랜 우방국이며 군사, 경제 양측에서 가장 거대하고 안정적인 국가이므로 저희는 미국과의 통상과 경제 협력을 중국에 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신흥 강자로 떠오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이웃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의 성장력과 그 잠재력,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의 구조와 전략적 관점에 입각해 저희 찬성 측은 중국 측은 중국과의 통상정책 및 경제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중국에 대해서는 신성장 산업이 경쟁력이 약화되는 모습이 있는 반면 미국의 수입 시장에서는 같은 산업의 한국 점유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기에는 미국의 무역 시장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오랜 동맹과 중국과의 사드 문제로 인해 중국보다는 미국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런 정치 안보적 요소가 그런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점, 저희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더 지적드리면서 중국은 아직은 신뢰할 만한 파트너십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되면 앞으로 2017년에서 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 손실액은 약 130억 달러, 그리고 총 고용 감소분은 약 1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불안정한 요소라고 할 수 없겠습니까? 한미동맹은 지정학적 그리고 안보적 요인으로 미뤄봤을 때 가장 현재 동북아에서 공고한 동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불안정성이라는 점에서 어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비즈니스적인 외교 기조를 살펴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요인조차도 하나의 경제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경제 협상 카드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 미국도 충분히 어떤 사드 모복과 같은 제재가 충분히 가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중국의 1대1로와 같은 사업, 우리나라가 참여해서 이익을 얻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현재 미국과의 우리나라와의 긴밀성과 그에 대한 경제 협력이 무시할 수 없고, 저희는 이제 G2 의존도가 가장 큰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 특성상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보호 무역 기조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국가에만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위험성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장 동력, 신기술 미국을 통해 얻고 그것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중국의 대안으로 인도, 아세안 이용하면 됩니다. 미국의 수입 규제를 좀 보면요, 중국이 1위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입니다. 이는 바꿔서 얘기하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재 수단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미국과의 외교에서 안보와 군사, 경제 요인을 계산해 봤을 때 더욱 계산이 서는 외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대1로를 따랐을 때 우리나라는 많은 개도국의 저희 기술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술적 고위를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산이 불가능하고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대이고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저희는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가 행하는 그런 행동들과 중국의 불안정성을 고려를 했을 때 절대 트럼프가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이미 엄청난 손실을 저희는 단지 중국의 사드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통해서 저희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집중하지 말자, 이거는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지 말자와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 손실을 더욱더 회복하기 위해서 손실을 제공한 나라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핵 위기와 스트롱맨 지도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 동북아의 정세를 살펴봤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통상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안보 정책과의 연계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안보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합리적인 선택은 장밋빛 이득을 쫓는 것보다는 위험을 회피하고 손실을 줄이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결책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 미국과의 협력 강화이고요. 오늘 토론에서 저희는 3가지 근거를 들어 중국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의 2배에 달하는 대중 수출액과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하루빨리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회복 마무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1대1로와 RCEP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네트워크 확장과 신북방 정책 같은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통상과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저희는 미국을 배척하자거나 미국과의 동맹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관계 개선이 필요한 현 정세와 세계 경제에서의 중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통상과 경제 협력은 중국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